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마지막 장인, 이제 11장,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이라는 이제 단원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 기계 시스템 해석을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많은 어떤 예제와 그리고 많은 이론들을 함께 다뤄보셨을 텐데, 가장 큰 흐름에서 보았을 때 기계 시스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계 시스템이라고 하는 어떤 범주를 일단 우리가 정해놓고 픽스를 해놓고 시작을 하였지만, 현대에 들어와서 기계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전기 시스템, 유압 시스템, 그리고 뭐 전기 시스템을 이용한 뭐 서버 모터 시스템, 그리고 뭐 다양한 어떤 열, 그리고 유체 시스템 등을 모두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기계 시스템 해석이라고 하는 단원으로 그 과목으로 공부를 하였지만,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 이제 다양한 시스템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고, 이제 우리가 거의 이제 기계 시스템 해석에서 기계를 뺀 그냥 일반적인 시스템 해석이라고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특정 시스템을 선정을 해놓고 그 과목에 대한 제목을 과목명을 정하는 것보다는 이제 시스템 해석이다라고 해서 기계를 뺀 이제 제 과목의 이름으로서 시스템 해석 이렇게 정의를 하거나, 혹은 이제 기계 시스템 해석이다라고 정의를 해놓고 수업을 진행하는 어떤 이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헷갈리실 필요는 전혀 없겠지만, 이제 일단 기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어떤 다양한 대분류에 대해서 그 소분류로서 어떤 열 유체 시스템, 전기 시스템, 뭐 유공합 시스템 등의 다양한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해 주시고 이제 시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시고 나서 이제 요 끝 부분인 11장까지 이제 함께 오셨는데, 여러분들께서 가장 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고 이제 포인트를 캐치를 하고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문제 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이 기계 시스템 해석을 공부하고 나면 요 정도는 내가 좀 알고 있고 흐름을 이해하고 있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엔지니어로서 무언가 세상에 필요한 것을 만들어야 하고 어떤 목적에 맞추어 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스템을 구성하려고 할 때, 즉 설계를 해야 되는 단계가 존재를 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 필요성을 인지를 하시고, 그 다음 이제 그 필요성에 대한 원하는 성능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을 해야 되고, 그 구상을 좀 더 구체화해서 현실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구성할 수 있는 설계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 설계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예측 기법으로서 이제 수학적 모델을 매스매티컬 모델링이라고 하는 단계를 진행을 하셔야 하고요. 그 매스매티컬 모델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타임 도메인과 프리퀀시 도메인 내에서 이 시스템이 어떠한 응답 특성을 보일 것인지를 여러분들께서 가상으로 계산을 하고 예측을 해보신다면, 자연스럽게 이 시스템이 내가 원하는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물성치를 가진 시스템이어야 하고, 이 변수는 이렇게 변화를 시켜야지만 원하는 성능을 낼 수 있겠구나. 그와 더불어서 물성치를 이렇게 변화시킨다면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물성치가 바뀌고 나면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함께 좀 고려가 되면서 이 시스템의 전반적인 금액은 어떻게 변할 것이고 어떻게 감소될 수 있는지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물론 다 예측을 해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실험을 통해 몇 번에 완벽하게 처음부터 설계한 대로 성능을 내는 것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매스매티컬 모델링 자체가 현재 실제 시스템을 우리가 대상으로 모델링을 했을 때 여러분들과 첫 시간에 함께 다뤘던 언서턴티, 불확실성, 그리고 설계를 한 뒤 만드는 과정에서의 에러들, 오차들이 많이 수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만들었을 때 원하는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약간의 어떤 트라이얼 앤 에러라고 하는 시행착오의 과정이 몇 번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기계 시스템 해석을 함께 정리를 해 나가고 계셨던 것이고, 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다양한 시스템에 대해서 해석을 뿐만 아니라 제어의 관점에서, 현재 이 기계 시스템 해석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을 해석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매스매티컬 모델링, 다양한 시스템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리고 과도 구간에서의 응답 특성, 그리고 스테이디 스테이트에서의 응답 특성, 그리고 우리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스테이디 스테이트 응답 특성 등등을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제어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들 이 기계 시스템 해석 과정에서는 단순히 산업용에서 많이 쓰이는 PID 컨트롤 개념에서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좀 다뤄봤었고요. 그 외에 다양한 제어 기법들이 있지만 그러한 기법들은 이 시스템 해석이라고 하는 어떤 교과목 내에서는 더 많이 좀 앞서 나아간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 해석을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향후에 자동 제어나 이제 뭐 모던 컨트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이제 그 과목을 함께 다루게 된다면 이제 그때 다양한 이제 이 시스템 해석을 기반으로 수학적 모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수학적 모델을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제어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고 그 제어를 하는 데 있어서 방법론은 어떠한 방법론들이 있는지를 함께 다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흐름 내에서 우리가 시스템 해석을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정리를 해 보았고요. 자, 오늘 이 시간에서 이 흐름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다룰 내용은 여러분들 이 단원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으로서 여러분들이 수학적 모델을 만들고 이 시스템의 특성은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이 시스템의 특성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성능을 낼 수 있겠구나 아니구나를 예측도 하시고, 또 어떤 PID 컨트롤이나 뭐 PD 컨트롤, PI 컨트롤의 어떤 기법을 이용해서 실제로 이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어 기법을 적용했더니 이러한 특성을 보이겠구나 라는 것까지도 예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론적으로 가상적으로 이런 시스템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일 것이고 내가 원하는 성능을 낼 수 있겠네 라고 예측하는 거는 사실 이 이론만 배운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시스템을 제어 입력을 만들어서 인가를 해주고 그 시스템의 상태를 관측해주고 그 시스템이 내는 출력을 내가 향후에 좀 분석을 해보고 그래피컬 애널리시스를 해보기 위해서 데이터를 저장해서 플롯을, 그래프를 찍어볼 수 있게 만드는 거는 바로 컴퓨터, 그리고 센서, 이런 기기들이 할 수가 있는 이제 역할들인 거죠. 우리가 가상으로 예측을 해본 과정이 처음에 있다면.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컴퓨터, 그리고 뭐 센서, 이런 시스템들의 내부를 살펴보시면 대부분 다 디지털 시그널로 이제 정보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기억하고 관측을 하는 데 있어요. 센서의 경우에는 외부의 상황을 실제로 여러분들 컨티뉴어스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1초에 몇만 헤르츠, 몇 메가헤르츠 단위로 센서의 성능에 따라 다르겠지만 끊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끊어서 데이터를 읽어드리고, 그리고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바이너리, 즉 이제 이산화된 데이터, 즉 디지털 시그널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이제 이진법으로 1010, 뭐 10001, 뭐 이런 식으로 약속을 통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무엇을 가리키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화면에 어떤 값을 출력한다라는 그런 입출력 관계에서부터도 이제 인지할 수 있지만, 모든 어떤 전기 신호들, 전기 기기들은 디지털 값으로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고 읽어드리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매스매티컬 모델링을 해오신 그 동적 방정식들은 전부 다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이 되지만 컨티뉴어스 타임에 대해서, 연속적인 시간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값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 우리가 구성된 시스템들은 대부분 다 어떤 클럭 속도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즉 외부의 상황을 어떻게 끊어서 받아들일 것인가, 연속적으로 쫙 데이터를 가져와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어떤 데이터 저장된 값들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외부의 상황을 센서로 인지를 해서 저장된 어떤 값들을 컴퓨터에서 열어보면 다 끊어서 돼 있죠. 데이터들이 0.0초일 때는 어떤가, 0.01초일 때는 얼마, 0.02초일 때는 얼마 해서 딱딱 이산화된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고, 그 데이터들을 어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찍었을 때 그런 연속적인 데이터처럼 그 점들이 찍혀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초에 시작을 할 때 여러분들 컴퓨터나 센싱하는 그 장비들을 보시면 다 연속적인 데이터들을 외부에는 연속적인 데이터들인 거죠. 사실 시간은 연속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한 어떤 연속적인 데이터들을 끊어서 그 시간에 맞춰서 데이터를 다 저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컨티뉴어스 타임에 대한 동적 방정식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그러한 컨티뉴어스 타임에 대한 도출된 동적 방정식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산화된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이산 시스템을 우리가 컨티뉴어스 타임에서부터 도출을 한다면, 물론 여러분들 이산 시스템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그 샘플링 타임이라고 하는 그 외부의 연속적인 상황을 받아들일 때의 그 주기를 우리가 정의를 해 줄 수 있어야지만 외부에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시그널, 즉 아날로그 시그널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끊어서 내가 데이터를 읽어올 것이냐 라는 것을 정의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샘플링 타임, 어떻게 끊어서 내가 가져올 것이냐를 정의해 준 뒤 우리가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으로 변환을 시켜주면 좀 더 현실적으로 향후에 어떤 이산화된 시스템을 설계하고 저장하고 이제 시스템의 어떤 제어를 위해서 사용되는 시스템의 어떤 성능에 따라서 우리가 그 샘플링 타임을 조절해서 현실적인 제어 입력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매스매티컬 모델링을 기반으로 하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컨티뉴어스 타임보다는 디스크리트 타임으로서 이제 샘플링 타임에 따른 그 외부에서 읽어드리는 값을 적절히 이용하기 위한 이제 방안으로서 우리가 컨티뉴어스 타임을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으로 어떻게 변화를 시켜서 유용하게 활용할지를, 그리고 그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제 컨티뉴어스에서 디스크리트로 바뀌는 수학적 방법론에 대해서 오늘 함께 다뤄볼 예정입니다.